돈 많은 사람 만나봤죠. 근데 급이 다르다라는 생각은 또 딱히 안 들더라고요. 돈 많은 그 사람이 사업을 위해서 술자리를 자주 갖고 늦게까지 술을 마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인상 깊다라고 느끼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딱히 대화에서 기억에 남는 포인트가 없더라고요. 근데 생각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더라고요. 상류층 부모의 자녀는 이미 외국어에 능통한 채로 자랍니다. 상류층 아빠 덕분에 9살 자녀는 독주회를 마친 유명 오페라 가수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어려서부터 탁월함의 중요성을 알게 되죠. 인정하기 싫지만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계급을 나누고는 합니다. 급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경제적인 면, 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은 급이 달라 라고 말할 때 돈과 외모 등을 뜻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보통 급이란 그 인물의 마음의 크기, 즉 그릇을 가리킵니다. 급은 성격과 태도로 확인된다 라고 아비투스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만난 사람 중에 저 사람은 정말 급이 다르다 라고 느낀 적이 언제였지? 라는 걸요. 돈 많은 사람 만나봤죠. 근데 급이 다르다 라는 생각은 또 딱히 안 들더라고요. 근데 생각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입사하고 나서 만났었던 연륜이 있으신 여자 대선배님이었습니다. 이미 아들이 둘이나 있으신 분이셨는데요. 진짜 저 사람은 급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어디서 느낀 줄 아시나요? 바로 말투예요. 솔직히 어떻게 디테일하게 표현할지 저도 어려운데요. 뭐랄까 부드럽고 여유있고 목소리의 높낮이도 좋았고요. 말투가 꾸민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온화한 표정까지 가지고 계셨어요. 거기에 약간의 재치까지 있으셔서 정말 센스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단둘이 출장을 갈 수 있는 좋은 경험이 있었는데요. 다른 선배님들은 저와 둘이 있으면 쉴 틈 없이 조언을 해주시거나 자기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저를 충분히 존중해 주시고 제 이야기에 관심 갖고 귀 기울여 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신입이기도 해서 그 대선배님께서 제 생일을 딱히 챙겨줄 거라고는 기대도 안 했어요. 근데 책을 선물해 주셨고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도 그때 알 수 있었어요. 그 전에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보면서 상류층의 삶을 볼 때 급이 다르다 라고 느끼기도 했지만 글쎄요. 그 사람들을 제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의 성격, 태도를 보고서도 급이 다르다 라고 느낄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결국 급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돈보다는 큰 그릇, 지혜로운 성격, 태도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급이 다르다 라고 느낀 멘토님도 엄청난 부를 이루신 분은 아니셨거든요. 아비투스라는 책을 보면 영국 상류층의 삶, 전 세계적으로 찐 부자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함께 보면서 급이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해요. 아비투스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비투스란 세상을 사는 방식과 태도를 말합니다. 먼저 여러분은 급이 다르다 라고 느낀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그 사람을 벤치마킹 할 만한 구체적인 성격, 태도는 무엇인가요? 저는 30년 넘는 인생을 살면서 급이 다르다 라고 느낀 사람을 겨우 한 명 떠올렸는데 여러분도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급이 다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고요. 저는 그 멘토님의 성격이나 태도 중 어떤 것을 닮을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보았어요. 기분이 좋았던 것은 독서는 이미 그분을 따라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부드럽고 온화한 말투, 타인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베푸는 태도를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영국의 상류층 독일의 귀족들 모두 어느 정도 엄격함을 양육 원칙으로 합니다. 엘리트 자녀들은 엘리트 기숙학교에 추운 저택에서 단련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엘리트 교육은 전문 지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포츠 정신, 자제력, 탄력성, 수용력과 같은 성격 강화가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엘리트들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운동을 하고 엄격한 규칙을 따르고 스파르타식 생활을 하며 어려운 언어를 배우고 역경을 견디고 인내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렇게 고된 학교 생활은 저항력을 키우고 재산, 집, 회사를 잃었을 때 이겨내는 아비투스를 만들어요. 인생의 힘겨운 구간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죠. 이런 회복 탄력성은 훈련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트 기숙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수는 없지만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마다 회복 탄력성을 훈련하는 기회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에 스파르타식으로 살았던 적이 있나요? 아니면 현재 자신에게 엄격함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제가 과거에 스파르타식으로 살았던 경험은 바로 고시원 생활과 컨테이너를 개조한 집에서 거주하며 시험 공부와 취업 준비를 했던 기억이에요. 그 당시 친구들도 거의 안 만나면서
자제력을 배우고 인내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참 지금 생각하면 고마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저는 어느 정도 엄격함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집에 쓰는 돈에 대해서 특히 엄격한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침대만 바꿨거든요. 이번에 계산을 해보니까 순자산에 비해서 주생활에 사용한 돈이 약 2%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주생활 수준을 낮추면서 너무 엄격하게 살아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러한 엄격함이 역경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고 하니까 잘 살아왔네. 앞으로도 너무 풀어지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고난과 역경, 나에게 엄격하면서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역경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과정으로 좀 긍정적으로 재해석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비투스라는 책에서는 7가지 자본 유형이 나오는데요. 상류층일수록 이 7가지 모든 자본 유형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7가지 자본 유형을 일부 소개하자면 심리자본, 문화자본, 지식자본, 경제자본, 신체자본, 언어자본, 사회자본으로 나뉩니다. 심리자본에는 낙관주의, 열정, 상상력 등이 있고요. 문화자본에는 탁월한 사교술, 몸에 밴 고급 문화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7가지 자본 유형 중에서 내가 이미 넉넉히 가지고 있는 자본과 갖고 싶은 자본은 무엇인가요? 저는 그나마 넉넉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자본은 언어 자본이었고요. 갖고 싶은 자본은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단순히 그냥 돈, 경제 자본이었고요.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이 자본 나도 갖고 싶다 라고 생각하게 된 자본으로는 문화 자본과 신체 자본이에요. 문화 자본도 구체적인 종류가 많은데요. 책에서 나온 예시 중에서 주의 깊고 한결같은 생활 양식을 갖고 싶더라고요. 주의 깊고 한결같은 생활 양식이라고 하니까 좀 모호하죠. 제가 생각해본 주의 깊은 생활 양식은 물건을 제자리에 놓고 정리정돈을 잘해서 깔끔한 집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놀랐던 적이 있는데요. 손을 씻거나 하면서 수전을 매번 닦아서 반짝반짝하게 유지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습관이 주의 깊은 생활 양식의 예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체 자본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은 외형에서 사회적 지위, 내적 가치를 유추한다고 해요. 내 자신이 얼마나 활기차다라고 느끼는지도 자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육아를 하면서 수영을 병행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꽤 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활기차다가 아니라 오늘 아침 온몸이 쑤시네 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고 신체 자본을 키우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활기차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멘탈 관리 플러스 몸 관리에 더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류층의 성격, 태도를 배우기 위해서 아비투스라는 책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급이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과거에 했었는지, 현재에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까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급이 다르다 라고 느낀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그 사람을 벤치마킹할 만한 구체적인 성격, 태도는 무엇인가요? 제가 만난 급이 다른 사람에 대한 기억 중에 또 하나 생각이 나는 것이 그 여자 멘토분의 말이 너무 따뜻하고 사랑스럽다 라고 느낄 때가 많았어서 그분의 남편은 전생에 나라를 구하신 분이시겠다 라고까지 생각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걸 보면 여러분도 급이 다른 사람을 꼭 기억해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둘째, 여러분들은 과거에 스파르타식으로 살았던 적이 있나요? 아니면 현재 자신에게 엄격함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스파르타식으로 살았던 기억, 가벼운 표현으로 바꿔보면 힘들지만 빡세게 살았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지금도 그만큼 빡세게 살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셋째, 7가지 자본 유형 중에서 내가 이미 넉넉히 가지고 있는 자본과 갖고 싶은 자본은 무엇인가요? 상류층은 이 7가지 자본을 모두 넉넉하게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요즘 이상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육각형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상류층 사람들은 완벽한 칠각형 모양의 자본을 갖추고 산다는 건데 우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칠각형을 그려보고 찌그러진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저는 독서 모임뿐만 아니라 글쓰기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독서하고 글쓰기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혼자 하기는 어려우나 함께하면 더 빠르게 습관으로 만들 수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앞으로도 책과 관련한 삶에 적용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계정이 작아서 구독을 안 하시면 아마 찾으실 수 없을 거예요. 오늘도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